자, 지금부터 198조 재산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단계죠? 보유 단계. 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몇 가지죠, 여러분? 세 가지. 어떻게 되죠? 우리 보유세, 재지종. 그래서 재산세, 지역자원시세, 종합부동산세. 이때 재산세가 대장이라고 그랬죠? 예, 항상 대장을 잡아야 돼요. 투자를 할 때도 대장을 잡아야 돼. 자, 그래서 재산세를 가는데 재산세 기본적으로 몇 문제 나온다, 여러분?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재산세 공부할 내용 한번 잠깐 먼저 살펴보면 제일 먼저 총설에서 뭐 의라든지 그 다음에 성격 요거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누구냐? 이게 과세권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냐?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세법의 당사자는 항상 과세권자, 납세의무자인데 이때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특히 납세의무자 작년에 그렇게 강조했어요. 개별 문제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재산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쨌거나 작년에 나왔고 또 나올 수도 있어 올해. 그래서 재산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이 바로 뭐다 여러분?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즉, 재산세에서 말하는 재산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재산세의 과세 대상 중에 하나인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차등 과세를 하는데 이때 이 토지 구분 문제 저는 올해 나올 때가 됩니다. 역시 납세 의무자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토지 구분인데 작년에 쉬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토지 구분은 역시 우리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어렵게 내면은 출제를 못 맞추게 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맞출 수가 없게 문제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구분도 역시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기본적인 것은 좀 잡아놓고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서 저 구석에 있는 규정을 물어보면 그때는 버리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을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과세. 자, 재산세 비과세 대상. 거의 시험에 최근에는 개별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항상 시험에는 여러분 안 나오던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만큼 쉬었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비과세 개별 문제 나오네요. 올해는 안 나와 결론. 역시 종합문제용으로만 대비하시면 돼. 종합문제 보기 1번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 과세 표준에다 뭐를 곱해서 역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역시 요 납세의무자 토지 구분 다음에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온 게 바로 과세 표준과 세율이에요. 올해 다시 충분히 개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옛날 문제하고 지금 문제가 다른 점은 뭐냐면 옛날 문제는 과표면 과표, 세율이면 세율 따로따로 구분해서 물어봤지만 요즘은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다음에 설명해서 동시에 물어볼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가징수. 역시 뭐 얘는 개별 문제 단골 손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 문제가 적은 것 같지만 요건별로 중요한 거 군데군데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수가 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가징수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작년에는 특히 부가징수에서 물납에 관련된 개별 문제가 나왔지만 역시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꼭 잡으셔야죠. 자, 요런 내용이 바로 재산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98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재산세란 뭐냐?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는 부동산과 선박 및 항공기를 뭐 할 때 여러분? 소유. 그래서 결국은 재산을 소유할 때 그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가 바로 뭐다, 여러분? 재산세입니다. 그랬죠. 성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랬죠, 여러분? 재산 보유세다. 그랬죠. 자, 이제 재산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니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다 보니까 얘는 한 번 과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여러분?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특히 뭐 정기적으로 과세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정기적 과세를 하기 위해서 보유세는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간적 기준화인데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과세 기준을 꼭 기억하죠.
그래서 결론 낼게요. 모든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로 과세한다. 모든 재산세 과세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느 날 현재로 따져라. 6월 1일 현재로 따져라. 이때 6월 1일 모르면 게임은 끝난 거죠, 뭐. 그리고 이 재산 보유세 되니까 재산세 항상 무슨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죠. 즉 납세 의무자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에서 보았던 원칙, 신고 납부가 재산세는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뭐밖에 없다?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징수는 지방세로 옳은 거 찾아보시오. 자, 지금 제가 말한 문제 지문 다시 한번. 다음 중 뭐라고 그랬지 내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부가는 지방세로 옳은 거를 고르셨어. 그럼 여기 문제 지문에 조건이 몇 개 나왔어요, 지금? 물어본 조건이 몇 개야? 보통 징수 하나 나왔죠. 또 뭐 나왔어? 지방세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런 조건을 여러분이 잡지를 못하면 답이 이제 막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재산세가 답이었던 거죠, 뭐. 별거 없어. 그 다음에 2번.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무슨 세다, 여러분? 대물세. 뭐가 똑같아?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재산별로 무슨 과세하고 써져 있네. 재산별로 무슨 과세하고 개별 과세하고 무슨 세를 정하는 거죠, 여러분? 비례세율이죠. 단 예외 나와 있죠. 뭐는 별도와 종합은 뭐라 써져 있어? 합산과세 토지라고 그랬죠. 합산과세. 별도와 종합은 무슨 과세, 여러분? 합산과세하는 무슨 세다? 대인세죠. 그리고 합산과세할 때 무슨 세율이 나와야 된다? 항상 누진세율. 그래서 결론부터 냅시다.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 게 몇 가지예요, 여러분? 3가지. 우리가 어떻게 외우고 있죠? 주종별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죠. 주종별. 주종별만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이고 나머지는 다 뭐다, 여러분? 비례세율이죠. 그리고 특히 이 누진세로 과세된 주택가, 종합가 별도를 소유자별로 국내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해서 그것이 주택은 6억,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을 초과하면 다시 한번 뭐가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주택가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과세 토지를 전국을 단위로 해서 공시가격,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격이 6억, 5억, 80억을 초과하면 다시 한번 뭘 때려? 종합부동산세 때리죠. 그러니까 항상 재산세는 뭐와 연결돼? 종합부동산세와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야.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3번 무슨 세다, 여러분? 수익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응익과세다. 그래서 특히 수익세, 응익과세란 말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산세에서만 나와야 된다 그랬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무슨 세였죠, 여러분? 응능과세.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꼬박꼬박 하시면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시험에 합격합니다. 별로도 안 좋아하네. 아, 세법을 이 정도로 공부하는 분이면 다른 과목은 이미 끝난 거야. 아니야, 그것도? 자, 과세권 잡시다. 자, 과세권자는 여러분 시험에 뭐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기본적으로 꼭 알으셔야죠.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를 뭐를 관할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자, 여기가 중요하죠?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시, 군, 구가 나와야 되죠. 경기도 하남시, 강원도 평창군,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 그래서 누가 부과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죠. 그리고 모든 지방세는 누가 쫓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그대로 무조건 나오는 거죠. 얘는 모든 지방세에 꼭 끼는 거야, 얘는. 모든 지방세. 그럼 요때 납세지가 어디냐? 이때 과세 물건이 뭐면? 부동산이면 예외 이시 없이 납세지는 무조건 어디야? 소재지죠.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부동산은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소재지죠. 근데 책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박스에
토지, 건축물, 주택이라는 부동산은 무조건 못밖에 없지만 소재지밖에 없죠. 그런데 뭐는 동산인 선박과 항공기는 마지막에 어디로 가죠? 주소지로 가죠. 소유자 주소지. 그런데 부동산은 소유자 주소지가 나와 못 나와? 절대 못 나오죠. 체킹해둬야 돼. 네. 박스 밑에 있죠? 그래서 시, 군, 구를 달리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라도 이때도 무조건 어디다 여러분? 각각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일 때는? 부동산일 때는. 그래서 부동산 절대 소유자 주소지 나오면 돼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예. 그거 하나 체킹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세권자와 대응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죠, 뭐. 자, 작년에도 개별 문제 났지만 올해도 역시 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재산세 납세 문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원래 법위에서 내야 되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재산세를 내야 되는 의제 납세 의무자 두 개로 구분한다라는 것을 좀 봐두시고요. 그럼 본래의 납세 의무자 누구냐? 써지네. 책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 재산세는 항상 어느 날 현재 따진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뭐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사람이 재산세 내야 된다는 얘기. 이게 기본 포맷이야 여러분.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 제가 여기 지금 무슨 말을 빼먹었죠? 사실상. 사실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출전 이거 시비 걸어. 물론 최근에 요거를 7월 1일로 만든 적도 있어. 7월 1일. 이건 주워 먹는 문제죠. 뭐 그냥. 이걸 6월 1일 모르고 7월 1일 맞다 그러면 그분은 뭐 게임은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다 여러분? 사실상 소유자가 포인트죠. 사실상. 요게 포인트야. 그리고 요거는 노란 선은 모든 보유세 공통상이죠. 모든 보유세 공통상. 즉 6월 1일 현재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보유세 뭐가 되는가? 납세 의무자인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뭐가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가? 사실상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시험 뭐냐? 사실상이냐? 공부상이냐? 요거 구분해봐라.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래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칙적인 본래 납세 의무자지만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어도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우리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의제 납세 의무자 그런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뭐. 사실상과 공부상, 요거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그 얘기죠. 이걸 위아래를 흔들어 버리는 거야, 출제위원이. 그러면 결론 내키려면 자,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이 먼저 튀어나오고? 사실상이 먼저 나와야 돼. 다만 사실상의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야? 공부상으로 가는 거죠. 요 상의 순서. 사실상 먼저 나오고 사실상이 나올 수 없으면 어디로 가는가? 공부상. 요 상의 순서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무슨 재산이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일 때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 얘기죠. 항상 뭐가 남은 공동 소유가 남은 뭘 차지했어? 지분. 그래서 그 지분에 대하여 그래서 공동 소유자는 항상 자기 뭐에 대해서만 납세를 부담하는 거? 지분. 자기 몫에 대해서만 내야죠.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해서 그 누가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이거. 다만 요때 요 지분권자를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도 돼요, 여러분? 공동 소유자 각자가 내라.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만. 근데 요 지분이 알 수가 없다. 지분을 모르겠다. 소유자별 지분을 모르겠다. 그럼 우리 세법은 무조건 뭐로 가정한다? 균등으로 무조건 의제해버립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지분율의 별도로 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안 되면 무조건 뭐로 본다? 균등. 균등은 뭐로 말하는가 또? n분의 1이죠, 뭘. 오케이? 자,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여러분 200조 메뉴에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2번과 3번. 저는 2번,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을 더 중시합니다. 자, 바로 우리 책에는 뭐 2번으로 됐나요? 양가로 2번? 예. 요거는 뭐죠, 여러분? 주택이죠, 주택.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다를 경우 이걸 저는 그냥 토지의 뭐라 표현하냐? 구분 소유라고 표현한 거죠.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따로 다는 얘기야. 구분해서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여러분 민법에서 뭐 생각하시면 된다고 해서 여러분? 지상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203쪽 재산세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먼저 백그라운드로 지금 꼭 기억할 게 바로 203쪽에 있는 그림을 꼭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저장됐어요? 예, 이거 저장해야 돼 그대로. 그래서 상가 건축물과 그 밑에 토지가 있다. 그러면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상가 등의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구분하여. 구분 과세죠. 구분이 시뻘겋게 동그랗게 쳐야 돼요. 구분.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어려움이 없잖아. 민법 99조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뭐와? 토지와 뭐로? 정착물로 구분한다. 그 정착물의 대표가 바로 뭐야? 건물이죠 뭐. 등기부 볼까요? 등기부도 뭐야?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두 개로 나눠지잖아. 그럼 이때 토지와 건물의 공통점은 뭐고? 토지와 건물의 공통점은 뭐고? 부동산 학계에서 배웠던 특성 중에 뭐? 부동성, 위치의 고정성. 이게 공통점이잖아. 그래서 뭐라 표현한가? 부동산. 근데 이때 구분하는 토지와 건물의 차이점은 뭐야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은 부동산인데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분한 거 아니야? 토지와 건물로. 그럼 토지와 건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그렇죠. 토지는 영속성을 가정하는 데 반해서 건물은 유한성, 뭐를 가져? 내용 연수를 갖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재개발, 재건축, 우리 계속 이거 지금 재건축 사업 이번에도 그 연수를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시키겠다. 이런 거 바로죠. 그래서 건물은 뭐가 있다? 내용 연수가 있죠. 그래서 그 취득 원가를 내용 연수에 걸쳐서 비용으로 배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감가상각이잖아, 감가상각. 그래서 전형적인 감가상각 대상이 뭐가 되는 거고? 건물이 되는 거고, 토지는 전형적인 비상각 자산이죠. 왜? 건물은 시간의 경과에서 멸실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 재산세를 그러면 과세할 때 어떻게 하라?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건물분은 건물분 재산세,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따로 과세하냐? 무슨 과세? 구분 과세. 이게 일반적인가?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는 뭐가 문제야? 주택이 문제죠. 주택. 그래서 여기 구분 소유는 앞에 주택이라고 명시가 되는데 여기는 앞에 공동 소유자에서는 아무 말이 없네. 즉 이거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적용되는 공통상이라면 요 구분 소유는 어디에만? 주택. 이런 의미가 다 있어. 까불지 마라 그래. 제일 무서운 게 선무당이야. 사람 잡습니다, 선무당. 어설피 하는 것 같고 자기는 안다고 까불대다가 당해. 자, 주택의 구분 소유입니다. 주택의 구분 소유.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택 구분 소유할 때 여기 보시면 건물 그 그림 보죠. 원래 우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통합하여. 재산세가 몇 개 나와? 하나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통합하여 과세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 한 개나 나와. 산출세가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다 다르다. 구분 소유죠. 구분 소유. 자, 다시 납세 문제 봅시다. 그래서 양가를 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어떨 경우? 다를 경우. 산출세가 몇 개 나와? 하나만 나오는 거죠. 자, 보죠. 여기 주택이 있고 요 밑에 뭐가 있다? 토지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요 주택에서 재산세를 때릴 때는 주택 건물과 뭐하여? 토지를 뭐하여? 통합하여 물건을 몇 개로 보는가? 하나. 그래서 재산세 몇 개 나와? 하나 나오는 거죠 뭐. 이게 주택분 재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 뭐면? 상가면. 이때는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몇 개 나오는데 2개인데 주택일 때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안 하고 한 개로 벌써 재산세 몇 개 나온다고? 하나. 근데 문제는 지금 주택 건물은 누구고 갑이 소유하고 토지는 누가 소유한다? 을이 소유하고 있다. 지금 이거죠. 그래서 지금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야. 뭘 어떻게 하는 개뿔. 요 재산세 나온 거 하나를 몇 개로 나눠줘야 돼? 2개. 누구한테 줄 거하고 갑한테 때릴 거와 을한테 나눠줄 거로 때릴 걸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뭐 갖고 나눠줄 거냐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럼 거기 나와 있는 밑줄 건축물과 토지의 뭐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와 있나요 여러분? 예,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주라는 얘기야. 건축물 시가 표준과 토지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주라고. 그거를 출전에 최근에 시험에 그대로 냈어. 요거 그대로 냈는데 딱 한 군데서 고쳐. 어디서 고쳤냐? 건축물과 토지의 뭐 시가 표준의 비율을 살짝 뭐로 바꿨냐? 면적 비율로 바꿔놓은 거야. 면적 비율. 아, 이게 여러분 고사정에서 보여야 되는 거. 어머 바꿨네? 시가 표준의 비율인데 뭐로 바꿨네? 면적 비율로 바꿨네? 라고 보이면 답이 딱 저 여기 슝 하고 손 들고 있는 거고. 비슷비슷하네. 그러면 이제 답은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이 아저씨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처럼 규정도 철저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거기 보죠. 주택이란 산출색을 건축물과 부소 토지. 자, 뭘로 여러분? 시가 표준의 비율로 뭐해서? 안분한 분에서 누가? 그 소유자. 구분 소유자 말이죠.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그래서 갑은 뭐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고 건물분만 내면 될 것이고 을은 뭐만 내면 되는가? 토지분만 내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거냐? 뭘로? 시가 표준의 비율로 나눠주세요. 그 얘기죠, 뭐. 그래서 안분 기준은 뭐 갖고 하라?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안분해줘라. 그 얘기죠, 뭐.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주택을 갑과 을이 60%와 40%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동 소유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는 어려운 거 없죠, 뭐. 요 뭐를? 재산세, 산출세 하나를 뭘로? 지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모든 공통상이란 얘기야. 다만 구분 소유는 뭐일 때만? 주택일 때만. 왜? 이게 주택이 아니라 뭐다? 상가다 봅시다. 상가. 왜 나는 꼭 파란색을 여기다 갖다 버리냐? 가뜩이나 짧은데. 자, 요게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 상가야. 그래서 상가 누가 갖고 있고? 갑. 상가 부소 토지를 누가? 을. 그러면 재산세 어떻게 하면 돼? 갑은 뭐만? 건물분 재산세만 내면 되고 을은 토지분 재산세. 그러니까 얘는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야. 상가일 때. 근데 언제가 문제인가? 주택. 왜? 얘는 세가 몇 개 나오니까 하나만 하면. 그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됐죠 여러분? 예. 자 3번. 저는 양가로 3번 찍습니다. 올해. 무슨 재산? 신탁법에 따라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밑줄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 저는 이거 찍습니다. 올해. 다.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찍습니다. 그럼 여기다 적어놔요, 여러분. 쌤이 찍었으면 여기. 적어놓고 실제 시험에 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만져보는 재미도 솔솔 하잖아. 합격, 당락 여부를 떠나서. 참네.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거 나옵니다라고 밝히는 게 쉬운 것 같죠? 선생님 입장에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안 넣으면 어떡할 거, 제가. 저는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감하게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말하기를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확신이 없으면. 근데 저는 확신 갖고 찍는다고. 자, 요거 봅시다. 요것은 무슨 계약에 따라서? 신탁 계약에 따라서 누구와? 위탁자와 누구 간에? 수탁자 간에 무슨 계약을 맺고? 신탁 계약을 맺죠. 그 신탁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위탁자도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가죠. 그래서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잡히는가? 수탁자. 그래서 거기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대? 수탁자 명의로. 근데 이때 명의 이전은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이네. 맡긴 거야. 판 게 아니라. 이거 판 게 아니라 맡긴 겁니다. 라고 제3자한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등기 들어가는가? 신탁 등기죠. 지금 명의는 누구지만 수탁자지만 이건 내 겁니다. 라고 뭐 하는가? 신탁 등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수탁자인 건지 알았지 네 건지 몰랐다라고 선의를 주장을 못하게 하는 거지. 참. 그래서 지금 누구 명의로 와 있어요, 여러분? 수탁자 명의로 취득이 일어났겠죠? 자, 그럼 이때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어떻게 하는가? 취득세 과세해, 안 해? 지금 뭐 번데기판 돌리는 거야? 취득, 수탁자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이야, 형식상 취득이야? 예, 그러니까 취득세 비과세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제가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부에 신탁자 신탁 계획 체계에 따라서 위탁자 수탁자 소유권에 따라 수탁자 취득 신탁 계획 해지나 종료에서 수탁자 위탁자 소유권에 따라 위탁자 취득 수탁자 병에 따라 수탁자 신수탁자 취득 다 못하고 비과세 탁자 그랬잖아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누구 명의로 일어났지만 수탁자의 명의로 취득해서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과세. 그런데 지금 누구 명의로 넘어온 상태에서 수탁자 명의로 온 상태에서 지금 언제가 도래된가? 6월 1일이 도래가 되는 거죠. 딴.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이 날이 바로 보유세 과세 기준일. 현재 지금 누구 명의로 됐다는 얘기야? 수탁자 명의로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누구 거로 보아서 재산세를 누구한테 때릴 거냐? 그 얘기죠. 그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때려라? 수탁자한테 때려라. 그 얘기죠. 수탁자. 비록 수탁자는 사실상의 소유자지만 형식상 소유자지만 너한테 그냥 직접 때리겠다. 그 얘기야. 이거 개정된 지 얼마 안 돼. 여러분 3년도 안 돼. 지난지. 그 전에 누구한테 때렸냐? 위탁자한테 때렸어. 위탁자. 왜? 위탁자가 누구니까? 사실상 소유자니까. 근데 문제는 사실상 소유자 위탁자를 과세관청이 일일이 다 파악해야 돼. 그래서 수탁자 보고 위탁자가 누군지 다 밝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과세관청이 일일이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는데 수탁자인데 사실상의 소유자 누구를 잡아갖고 위탁자 잡았고 위탁자한테 납세 고지를 보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행정 업무가 과대해져. 그래서 개정에서 아니 몰라 사실상 소유자 누구 거지만 위탁자지만 행정 업무 편의상 일단 무조건 누굴 잡겠다. 수탁자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수탁자. 일단 네가 재산세 내란 얘기야. 그럼 얘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왜? 직계 아닌 신탁재산인데. 그럼 이때 그 자기가 낸 신탁재산 재산세 이거를 나중에 위탁자한테 정산을 해야 안 해? 해요. 근데 이때 위탁자는 한 사람의 수많은 사람이야. 수많은 고객이야. 이때 얘 요 수탁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뭐랬어요 여러분 제가? 신탁업자라고 했어. 신탁업자.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란 얘기야. 신탁을 맡았고. 이때 금전 신탁업체 대표가 누구래서? 겸용사업자인 은행, 증권회사 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전 신탁일 때는 누가 받아도 주로 은행이 관리해주죠. 나는 부동산에 대한 또는 금전에 대한 어떤 전문적 지식이나 어떤 재테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인 은행, 니들이 좀 알아서 관리를 해줘봐. 그래서 내 금전을 잘 증식해갖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줘봐. 그게 바로 금전 신탁이야. 야,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 부동산을 내가 관리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좀 알아서 좀 관리 좀 해줘봐. 그래서 수익을 나한테 줘봐. 그럼 내가 너한테 뭐 할게? 돈 줄게. 그 얘기야. 그게 수수료지 뭐. 그래서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부동산 신탁회사가 대표는 신탁업자죠. 뭐. 그래서 일단 누구 명의로 와 있어 지금? 근데 재산세 일단 누구한테 때리겠다? 수탁자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거기 보세요. 봅시다.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서는 누가? 동그라미 수탁자. 그 자가 뭐가 된다? 납세 의무된다. 근데 이거는 진짜 시험에 허벌나게 나왔어. 그냥 무지하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수탁자가 갖고 장난치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워. 왜? 너무나 노출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자, 저는 여기 찍는다고.
뭐 각각 다른 여기다 시뻘겋게 동네 치라고. 그걸 출제는 뭐로 바꾼다고? 동일한 이렇게 말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요런 요즘 최근에 출제 패턴에 따르면 각각 다른 요거를 살짝 뭐로 바꾸고 싶다고? 동일한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납세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요거 알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 위탁자는 여러분 보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수많은 고객의 신탁재산이 있는 거죠. 자, A가 맡긴 신탁재산, A가 맡긴 신탁재산 지금 누구 명으로 되어 있어? 수탁자명으로 되어 있죠. 그럼 A가 맡긴 신탁재산 재산세 누구한테 때린다? 수탁자 때린다? A한테 때린다? 수탁자한테 때리겠다는 얘기야 일단은. 그러면 이때 때리면은 네가 알아서 받을 거냐 너하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근데 A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맡겼네? B가 맡긴 신탁재산 재산세 누가 내? 수탁자가. 그럼 이때 A 신탁 재산에 납세하는 수탁자와 B 재산에 대한 신탁 재산세 납세하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는 얘기야. A 재산, A 신탁 재산, B 신탁 재산 각각 다른 건데 그걸 어떻게 동일한 거죠? 또 C가 맡겼어. 누구 명의로 지금 돼 있어? 수탁자 명의. 재산세 누구한테 때려? 수탁자. 그러면 C 신탁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낸 수탁자는 A, B가 맡긴 신탁자는 재산세 납세자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죠? 마지막. 자, D가 6월 1일 현재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수탁자. 그래서 재산세 때려. D한테 수탁자한테. 수탁자. 그럼 수탁자가 낸 D가 맡긴 신탁 재산 납세 문제는 A, B, C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고. 오케이? 예.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서 각각 다른 압세 의무자로 본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사실상의 소유자가 뭐냐? 그래서 당해년도의 매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됐을 때에 사실상 소유는 6월 1일 현재 취득세, 취득시가 뭐야? 도래에 대해서 해당 재산을 뭐한 자를 말한다?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요것도 요즘 난이도에 따르면 나올 수 있는 조문입니다. 같이 봅시다.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세 기준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권의 소유권이 어떻게 됐다? 양수, 양도되었다 그 얘기야. 즉 이거는 뭐냐면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매매에 따른 잔금 지급일이 6월 1일이야. 6월 1일을 갑과 을에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날이 무슨 날이야? 잔금 지급일이었어. 6월 1일이 잔금 지급일이었어. 근데 문제는 6월 1일이 또 재산세 어떤 날이야? 과세 기준이야. 우리는 이날 현재로 때리는데 이 6월 1일 날에 그 매매에 따른 잔금 지급이라고. 그래서 6월 1일 날에 갑으로부터 을한테 매매가 된가? 그럼 이때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몇 사람이 얽혀? 두 사람이 얽히죠. 6월 1일 오전 0시는 누구고? 갑, 양도자가 얽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중에 잔금을 지급할 때는 누가 되는가? 을이 양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얽히더란 얘기야. 잔금 지급일이 언제다 보니까 6월 1일이다 보니까 6월 1일 소유자가 누구와? 도자와 수자가 다 모두 얽히더란 얘기야. 그러면 이때 도자를 잡을 거냐 수자를 잡을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 누굴 잡아라? 수자를 잡아라. 재산세 누구한테 때리겠다? 양수자 때리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왜 도자를 못 잡냐? 도자는 팔고 떠나갔잖아. 떠나간 놈을 어떻게 잡아, 시장이. 어?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떠나갔다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강남구로 갔는지, 강원도 평창구로 갔는지, 얘를 어떻게 잡으러 가냐고. 그럼 팔고 떠나간 놈 잡고 안 잡고 안 잡고 사서 들어온 사람 잡겠다는 얘기야. 인간관계도 그런 거야. 에이씨, 뭐 있어? 나 좋다고 온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는 거고 나 싫다고 떠나간 놈 볼 필요도 없어. 그걸 왜 잡으러 다녀? 그죠? 응. 아, 나 좋다고 온 사람 잡아줘야지 뭐. 나 싫다고 떠나간 놈을 왜 잡으러 가? 저도 그래요.
세법 만드는 사람한테 내가 굳이 뭐 어떻게 합격하라 그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세법 꾸준하게 듣는 사람 제가 어떻게 하든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 붙게.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결론. 잔금 지급일이 언제다? 6월 1일이면 이때 도자를 잡을 거냐 수자 잡을 거냐 판단할 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팔고 떠나간 놈 그러니까 사서 들어온 누구? 양 수자를 납세에 의무하다. 그럼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됐죠? 예. 그 다음에 2번 의제 납세 먼저 봅시다. 이게 단골 손님인 거죠. 자, 그러면 재산세 과세는 이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미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사람은 사실상 소유자야 아니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소유자야 아니야? 아니야. 원래 우리 누굴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의 소유를 잡았는데 이 사실상의 소유자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야. 누군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르면 이때는 법에서 정한 사람이 재산세 내라.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의제납세무자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양가로 1, 2, 3, 4, 5를 보면 단 한 번도 누가 안 나와? 사실상의 소유자란 말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원래 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야. 그럼 대안을 찾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여러분 여기 이 규정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 한번 볼 게 떨었죠? 참조 몇 페이지로 돼 있어? 자, 231쪽 적으시고요. 적어놓고 와야 돼. 자, 231쪽 신고 의무부터 먼저 봅시다. 이거와 연결시켜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1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록부터 며칠 이내 여러분 밑줄 쳐져 있죠. 10일 이내. 즉 이때 과세기록부터 10일 이내는 언제까지 말하는 거야? 6월 10일까지. 그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자치단체장 밑줄 소재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구야?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서 어떡하라?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1번과 2번 보면 1번과 2번 묶여있죠 여러분? 예. 1번과 2번은 소유권이 변동됐는데 그에 따른 뭐가 안 됐다는 게 공통점이랬어요 여러분? 등기가 안 된 경험이다 그랬죠. 그래서 1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즉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줄 어느 날까지 과세 기준인 6월 1일 현재 뭐가지 안 됐대? 등기가 안 됐대. 그러면 그때는 누가 밑줄 공부상의 소유자가 누구다 라고 뭐 하라는 얘기야?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뭐 하라? 신고하라 그 얘기죠. 2번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그에 따른 6월 1일 현재 아직 뭐가 안 됐대? 상속 등기가 안 되었다면 그때 누가 주된 상속자가 누군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 그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공통점이 뭐랬어? 1번은 매매, 2번은 상속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어떻게 됐는데 바뀌었는데 그 바뀐 거에 대한 뭐가 없다? 등기가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나 주된 상속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 뭐하라? 신고하라.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자, 3번과 4번 묶으랬죠. 3번과 4번은 1번과 2번과는 달리 등기가 되어 있어 안 됐어? 되어 있죠. 근데 등기는 되어 있는데 그게 공부상과 사실상의 소유자가 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3번과 4번이야. 이런 걸 알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사실은 누구 거대? 종종 써져 있어. 그냥 써진 대로 가요 여러분. 근데 공부상 누구를 했대? 개인명을 했대. 그럼 지금 공부상과 사실상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그러한 내용을 누가 공부상의 소유자가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종중 거다라고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고. 자, 4번. 신탁법에 지금 누구 명했대 여러분? 수탁자. 그럼 이게 수탁자일까? 위탁자일까? 위탁자. 그럼 그때 그 수탁자가 신탁재산 위탁자가 누군지 어떡하라? 신고하라 그 얘기 여러분. 별것도 아니야. 근데 2번 봅시다. 근데 위 신고가 밑줄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는 했는데 그게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다시 밑줄 뭐가 없다 여러분 신고가 없는 경우 이거 뭐로 말하는가 무신고 앞에 거는 허위신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가? 앞에 거는 뭐고 여러분? 허위신고. 뒤에 거는 무신고. 이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한다. 즉 6월 10일까지 뭘 해야 되는데 소유권 변동 신고 등을 해야 돼. 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6월 10일까지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대 신고를. 그럼 당연히 신고 불성실 가산세 때려야 되겠죠? 때려야 돼? 그럼 큰일 나.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 때린다라고 출전에 욕을 할 거야. 그럼 그럴듯해. 신고 안 하니까 당연히 신고 불성실 가산세 때리지. 그러면 큰일 난다고.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신고 기한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언제까지 안 왔을 때야?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근데 재산세는 신고 기한이 있어 없어? 없어.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납부 기한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 재산세는 뭐 없다? 가산세 없다. 꼭 적어놔야 돼. 재산세, 가산세 없다. 다른 말로 말해서 재산세에서 무슨 그럴듯한 말을 만들었고 가산세 부과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나오는 순간 게임은 오버. 끝난 거야. 맞았다고 틀렸다고? 틀렸다고! 재산세는 절대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걸 출전에 가산세 부과합니다. 그러면 또 하고 가면 이제 이상한 아저씨 때 불려가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신고가 없을 때는 거기 나왔네.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뭐로?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등재할 때 제자 동그라미. 이걸 출제는 뭐로 바꾸냐? 등기로 말을 바꿔버립니다. 독한 놈이다.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살짝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봤어. 이건 잔인한 그거야 진짜. 자 봐요. 고사장에서 여러분이 등기 이게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여 여러분. 다 이놈이 저놈 같고 저놈이 이놈 같고 그래. 다 우리 집 아저씨 같아. 자 다시 한번요.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을 할 수 있는 건 뭐다고? 등재입니다. 등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등재가 뭔지 등기가 뭔지를 모르면 또 애매해지는 거죠. 다 알잖아. 등기는 거 봐. 어디? 사법기관의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뭐라 그러는 거고? 등기라는 거고. 등재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공부인 과세대장에 기재하는 걸 등재랍니다. 그래서 등재와 등기는 같은 거 다른가? 하늘과 땅 차이야. 과세대장은 행정기관의 공적 장부고 등기부는 뭐 사법기관의 공적 장부잖아. 장부의 소유자가 같아 달라? 달라. 근데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법기관 공부인 등기부에 마음대로 기재할 수 있어? 그럼 상권 분립이 깨지는 거지. 아니 우리 집 가계부를 옆집 아줌마 가서 우리 집 가계부 막 쓸 수 있냐고. 가계부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그러면 등재지, 등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이제 납세 문제 갑시다. 그러면 200조 요거 연결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앞에 지금 봤던 거 같이 연결해야 돼. 자,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데? 변동되었는데 매매 등을 해서 소유권이 변동돼 있는데 자, 그에 따른 6월 1일 현재 아직 뭐가 아직 안 돼 있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 요 말이
우리 여기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되니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까 따로 끄집어낸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누가 공보상의 소유자가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굽니다 라고 뭐 하라고? 신고를 하라고. 근데 거기 책에는 뭐라 했어?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이게 조건이야. 조건을 보셔야죠. 신고를 안 했다라는 조건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조건을 안 보고 무조건 외운 대로만 문제 푸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렵냐 말장난 치냐 참 답답합니다. 그게 말장난이냐고 조건을 안 봐놓고 자기가. 그러면 자 외우지 마. 매매로서 소유권이 어떻게 된대 여러분? 변동됐는데 문제는 그에 따라 뭐가 안 됐다는 게 문제야. 사실 등기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 6월 10일까지 공보상의 소유자가 공보상의 소유자가 이게 내게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자는 따로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얘기야. 신고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 신고를 하면 안 하면? 안 하면 그냥 법에서 누굴 잡겠다냐 여기. 공보상 소유자를 잡겠다. 원래는 우리 누구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의 소유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모를 때는 너 잡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걸 외우면 되는 거죠. 그럼 옛날에 그냥 공보상 소유자 이렇게만 외웠으면 됐다고. 그런데 요즘 문제는 책에 있는 데를 그대로 안 나온다고. 중간에 조건을 어떻게 한다고? 바꿔버린다고. 중간 조건. 이때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뭐? 신고했으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야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에 따른 뭐는 안 됐지만 등기는 안 됐지만 공보상의 소유자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굽니다. 매매를 해서 누구한테 넘어갔습니다라고 뭐 했다면 신고를 했다라고 조건을 바꿔버렸단 말이야. 바꿨는데 혼자 자기는 공보상 그러면 또 외로운 길을 가는가. 이때는 당연히 뭐 했으니까 외우지 마. 신고를 했다 그랬잖아. 그럼 알아 몰라? 알죠. 그럼 그때는 누가 하는가? 사실상 소유자죠. 그 위아래를 보라고. 위아래 차이점 뭐야? 사실상이냐 공보상이냐 이거 잡으란 얘기 아니야 결론은. 그 이런 걸 그냥 무조건 외우고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럼 강의한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본질적인 내용을 설명을 못한 거니까. 자, 두 번째. 6월 1일 현재 뭐 아무것도 아닌 이제 뭐가 개시가 됐다고 여러분? 상속 개시가 됐답니다. 돌아가셨다고. 근데 문제는 6월 1일 현재 그에 따라 뭐가 안 됐다고 지금 주den가 안 됐대. 상속 등기가 안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러면 6월 10일까지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주된 상속자가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안 했대. 그게 조건이잖아. 양가리면 밑줄 신고를 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조건 나왔다잖아. 그럼 그때는 누구 잡겠다는 얘기야? 주된 상속자 잡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반드시. 그럼 이때 주된 상속자가 누군지를 잡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주된 그러면 상속일 때 주된 건 뭐야? 지분이지 뭐. 그래서 주된 상속자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이죠. 뭐. 상속이 개시가 되면 무조건 뭐야? 지분 확보하는 거야. 형제가 나버리고 없어. 일단 내가 있어 봐야 돼. 지금 봐. 형제가 나버리고 뭐 지금 이 회사 내 거다. 응? 근데 내 게 아니라네 또. 내 회사가 아니라 남들은 네 회사라 돼. 나도 그런 회사 있어 봤으면 좋겠어. 내 게 아니라 남들 다 내 회사라고 그러면. 아니대. 알 수가 없죠. 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이 많죠.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요즘 상속 지분을 달리게 하면 상속인간에 뭐가 나니까 쌈이 바르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돼? n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럼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몇 명 이상이 되면? 2명. 이때는 할 수 없다. 그 중에서 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왜? 이 사람이 먼저 갈 거니까. 순서 지켜줘야지. 순차, 상속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원칙인가? 그 순서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죠. 그러면 출제는 요거를 어떻게 하는가? 신고를
했다라고 바꿔버리면 이때는 누구로 가는 거야 다시? 사실상 소유자지 뭐 개뿔 아무것도. 그럼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신고 여부 좀 꼭 좀 확인해 달라고요. 그냥 무조건 사실상 주된 상속자 외우지 마시고 조건을 좀 봐달라고요. 자,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장난쳤네요. 자, 상속이 개시가 되나 그에 따른 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소유를 신고를 하지 않았대. 여기까지 주어졌어. 신고 안 했대. 이런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자, 봐. 이제 당황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책에 있는 대로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한다니까? 수업 만드는 사람들 책에 있는 건 대답한다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나가고 헛소리 하는 거야, 이제. 다시 한번. 상속이 개시가 되었으나 6월 1일 현재 뭐가 되지 않아서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6월 10일까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주된 상속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납세의무자다. 맞는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빨리 골라. O, X. 오지. 뭘 건너뛰었어? 요거를 살짝 건너뛰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책에 외운 사람 누가 나와야 되는데? 주된 상속자인데 주된 상속자가 안 나오고 누가 나왔어?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주된 상속자 아니네. 틀렸네. 너만 틀렸다? 아니야. 주된 상속자가 누구다고 상속지. 그러니까 요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버린 거죠. 다이렉트로. 요걸 살짝 뭐하고 건너뛴 거였지. 근데 나는 주된 상속자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누가 나왔으니까 상속 지분이 나왔으니까 틀렸다라고 찍어버리면 이제 또 외로운 길을 가는 거야. 성내동 도서관에서 봅시다. 거기서 또 공부해야지 뭐. 이제 학원도 못 오고. 죄송합니다. 거기 가면 가끔도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2명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 이해하셨어요? 자, 요즘 문제는 여러분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안 주어집니다. 책에 있는 문제는 책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이미 과거에 나올 만큼 다 나왔기 때문에 출전에 그대로 안 내. 자꾸 조건 바꾼다고. 자, 세 번째. 자, 이제 뭐죠? 사실은 누구 거대? 종주 거대. 외우지 마시고요. 상황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상으로는 누구 명의 돼? 개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상과 개인상이 지금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럼 요 다른 내용을 6월 10일까지 뭐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는 얘기야. 근데 신고를 했대 안 했대? 안 했다 그러면 안 했으면 이때는 그냥 누가 잡아라?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내라 그 얘기 여러분. 뭐. 근데 만약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당연히 사실상 소유자 누가 되는 거야? 종중이죠 뭐. 외로운 게 뭐 있어? 뭐만 잘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여부만 확인해 주십시오. 이걸 확인 안 하고 무조건 공보상 주된 상속자 공보상.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또 출전에 제일 좋아하는 교입니다. 첫째 같이 봅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죠. 밑줄 쫙 치셔야 죠 누가 얘들? 과세권자. 이게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근데 과세권자가 왜 나왔대, 거기? 매도자로 나왔습니다. 그랬죠, 매도자. 그런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답을 외우면은, 내용을 외우면 그냥 답이 틀리는 거야, 요즘 문제 스타일로는. 그래서 과세권자가 누구다? 매도자다. 엔드죠. 자, 무슨 매매야? 모든 매매야? 아니잖아. 뭐 일대 안에서 연부매매돼. 연부매매. 그럼 이때 연부매매가 뭔지 모르면 게임 끝난 거지 뭘. 안 가르쳐줘 이제 나도 이제 힘들어서. 자,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사용권이 부여돼 있는데 사용권이 부여했는데 그 사용권의 대가를 받지 않냐는 받지 아니하는 무상부여. 자, 그럼 요 상황을 판단합시다.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고, 둘째, 무슨 매매고요? 연부매매. 그 연부매매는 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어 2회 이상 분할하되 몇 년 이상에 걸쳐서 2년 이상에 걸쳐서 연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빨리 잔금 지급이 2년 후에가 돼. 그럼 그 잔금이 지급돼야 명의가 누구로부터? 도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 수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때까지는 매수자가 사용을 해 못해? 못하죠. 왜? 단순한 매수 계약자에 불과한 거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못했으니까. 근데 그 기간에 너무 뭐하니까? 길으니까 명의는 넘어가지 않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했어? 부여하는 거죠. 매수 계약자한테. 그것도 대가를 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그러면 이때는 공보상에는 지금 누구 면에 돼 있지만 매도자 누구지만 국가 등이지만 지금 사실상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란 얘기야? 매수 계약자단 얘기야. 명의만 국가로 돼 있지 지금 사실상 사용하는 자는 누구란 얘기야? 매수 계약자란 얘기야. 그러면 매수 계약자 너 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아직 명의도 받지 못했는데도. 그럼 너무 혜택을 받으니까 너 그럼 뭐는 내라? 재산세는 네가 내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보시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매매 계획을 체결하고 그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했을 때 그 매수 계약자 네가 뭐 내라? 재산세 내라. 자, 최근에 나왔네요. 요거 그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딱 한 글자 고쳤어요. 최근에 마지막 문제는 뭘 고쳤냐? 매수 계약자를 매도 계약자로 싹 바꿔놨어. 아, 흉측한 놈이다. 책대로 그대로 가. 그대로 가다 딱 한 글자 고쳐. 뭐를? 매수 계약자를 매도 계약자로 바꿔놨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 야, 이거 뭐 말같지도 않은 거 고쳐놓고 그걸 답으로 요구하냐?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지금 정상적 상태가 아닌 고사정에서 긴장된 상태는 한 글자 고친 게 나올 것 같냐고. 안 보여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할 때 자꾸 뭘 잡는 거 습관들여라. 키워드를 잡는 거 습관 들이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꾸 동그라미 치세요.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그 이유가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합니다. 이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려면 여러분 조건을 몇 가지 충족해야 돼?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만 이거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세권자가 매도자일 것. 둘째, 연부매매일 것. 셋째, 사용권이 뭐? 무상부여.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누가?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자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 이때는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가 그러면? 누구야? 매도자야. 아직 명의가 넘어갔으니까 안 넘어갔으니까 안 넘어갔잖아. 근데 이때 이 매도자가 당연히 모이면 문제가 없는데 국가 등이면 과세권자가 매도자이면 이때는 뭐가 적용되면 되는가? 비과세가 적용되면 되는 거야. 국가 등의 소유 재산이니까. 그런데 이때 만약에 매도자가 과세권자가 아니라 일반 법인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즉 국가가 개입 없이 개인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 간일 때는 이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럼 이때 누가 되는가? 일반 법인이 매도자라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통칙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라고요. 요즘은 시험이 자꾸 넓어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1조 메인 위에 보시면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 누구죠? 과세권자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으면 그때는 그 자를 누구로 봐서 매수 계약자로 봐서 재산세 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실제 기출문제 최근의 범위에 보입니다. 자, 양가로버 봅시다. 양가로버는 별거 없어. 졸립지? 계속 밑줄 맞춰. 채비디 또는 보류지 그러면. 채비디 또는 보류지. 앞에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이나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뭐가 주어요, 여러분 여기는? 채비지나 보류지. 이건 여러분 공법 다 배우셨죠?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딱 하나만 잡읍시다. 누구? 사업 시행자야. 생각하지 마. 이걸 최근에는 종전 토지 소유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적도 있어. 3번 볼까요? 저는 3번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3번 잘 넘어와 여러분 이해로. 아주 잘 넘어와요 3번. 자, 3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세론자 밑줄.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게 포인트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말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말을 보고만 있어. 그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서 소유권자가 누군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요. 소유자를 모르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거. 3번은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옆에 뭐라 됐어? 써져 있잖아. 자신을 확인할 수 없대. 그때는 동그라미 시뻘겋게 누구를? 사용자야 사용자. 이걸 출제는 살짝 물어봤고 공보상 소유자로 살짝 말을 바꿔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공보상 소유자 봤던 기억은 있으니까 그려 맞아. 맞기는 개뿔. 누구다고요? 사용자. 저거 공보상 소유자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어. 그러면 이때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야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 경우 어떤 경우 그랬어? 소유권과 관련된 법정 분쟁, 즉 재판이 진행 중이야 지금. 그 법원이 아직 판결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그러니까 그때는 법원에서 판결도 안 냈으니까 이때는 그냥 모르겠다. 누굴 잡겠다. 수의세 성격상 사용자를 잡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출제는 뭐로 바꿔서 공보상 소유자로 살짝 말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잡아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예, 이런 경우. 근데 과거는 이런 경우 있었죠, 여러분. 생사 행방 불명, 생사 불분명. 뭐 6.25 때 뭐 우리 많은 사건이 났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사고로 인해서 생사 불명, 행방 불명인 사람들이 많았어 옛날에는. 그럼 그런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인 이런 재산에 대한 재산을 때릴 때 누굴 때리겠냐? 그럼 그냥 모르겠다. 일단 누가 하는 사람한테, 사용하는 사람한테 때리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죠,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계속 나가겠습니다.